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3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전 5시 반입니다. 벌써 5월이 시작됐어요. 세월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드디어 내일 새벽 3시에 금리 인상 결정이 있어요. 저는 금리 동결에 베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SOXL을 추가 매수했어요. 테슬라는 가격을 인상하고 있고요. 중국의 비아디는 무서울 정도로 성장의 속도가 가파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SOXL은 3%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17주 정도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보유 잔고는 2,502주고요. 그래프 자리가 조금은 애매한 것 같습니다. 13달러까지 추가적인 하락의 문도 열려 있고요. 21선을 돌파할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내일 주가 흐름을 보고 하락하면은 추가 매수할 생각이에요. 삼성전자는 전고점 66,000원을 탈환하기 위해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고요. 네이버도 바닥을 찍고 상승하고 있는데요. 한 번에 올라가지는 못할 거예요. 한 번 더 조정을 거친 후 상승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가 0.41% 상승을 했어요. 이틀 연속 팽이 캔들이 나왔는데요. 이틀 연속 팽이 캔들이 중간선 하단으로 형성돼 있어요. 그러면 매수보다 매도세가 더 강하다는 뜻이에요. 상승의 방향보다는 하락의 방향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재무부 옐런 장관이 6월 1일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옐런 장관은 현재 예상치를 고려할 때 의회는 가능한 한 빨리 부채 상한을 연장하거나 올리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 지불에 대한 장기적 확실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러한 얘기는 연례 행사로 나오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부채 상한을 또 연장하거나 상향시킬 거예요. 그냥 미국의 정치적인 장난이에요. 미국의 1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금리 인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연준 의장인 파월에게 보낸 서한에서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실직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어요. 의원들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하는 것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모두 달성해야 하는 연준의 이중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요. 또한 소기업과 노동자의 가족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도 금리 인상을 더 해서는 안 된다며 은행 무덤이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어요. 최근에 단락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사태를 감안할 때 연준은 이번에 금리 인상을 0.25% 올리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괜히 금리를 잘못 올렸다가 은행들의 연쇄 파산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금리 동결에 한 표를 던집니다. 금융까지 파고든 애플의 주가가 205달러까지 간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이 최근 여신수신 서비스를 연달아 선보이면서 구태의연한 기성은행들을 위협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아이폰 등 디지털 기기를 중심으로 성장한 애플이 금융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하는 동시에 수익성까지 챙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답니다. 애플은 세상 모든 은행보다 훨씬 더 넓은 브랜드 인지도와 소비자 신뢰도를 갖추고 있다며 그런 애플이 느리지만 확실히 금융회사로 변모하면서 은행권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미 증권사는 애플의 주가를 20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주가 폭락에 놀라 테슬라가 인기 모델에 대해 가격을 줄줄이 인상했대요. 테슬라가 미국,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가격을 일제히 올렸는데요. 공격적인 박리담의 정책의 결과로 실적이 큰 폭으로 악화하고 주가가 폭락하자 전략을 급선회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중국 증시는 오늘까지 휴장인데요. 4일날 제조 PMI 발표가 있어요. PMI 지수는 잘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가고요. 4일날 상하이 증시는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해요. 우리 차이나 전기차도 같이 상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아디 성장이 무시무시하대요. 중국 전기차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중국의 리더인 비아디가 시장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비아디는 4월 중 20만 9,467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다고 보도했고요. 이는 3월에 인도된 20만 6,809대보다 증가한 것이며 전년도 4월에 인도된 10만 5,475대보다 거의 100% 가까이 늘어난 것이라고 해요.
비아디는 올해 들어 75만 7,384대의 전기차를 판매했고요. 전년 대비 약 94%가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비아디는 매년 2배 이상을 성장하고 있어요. CTA 분석가 제프정은 비아디에 대해 매수 등급을 반복하며 자신의 탑픽으로 올렸어요. 이 분석가의 비아디 목표 주가는 주당 602 홍콩달러로 현재가인 231 홍콩달러보다 160% 높은 수준이라고 해요. 2차전지 신사업을 추진 중인 국내 셀루메두가 중국 최대 전기차 기업인 비아디와 전기차 선박 관련 2차전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해요. 셀루메두는 지난해 비아디와 전기 이륜차 및 교체형 배터리 팩의 제품 개발 독점 공급 본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제품의 개발 및 동남아를 포함한 글로벌 독점 판매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어요. 우리나라 정부는 세계 최초로 전기 이륜차 교체형 배터리에 대해 국가 표준을 제정했으며 최근에는 배터리 교체형 전기 이륜차 확산을 위해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어요. 서울시는 배터리 공유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60%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래요. 셀루메두는 전기 이륜차를 시작으로 개조 전기차, 선박 드론까지 교체형 2차전지 플랫폼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래요. SKIET가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 공략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나섰는데요. SKIET는 중국의 신왕다와 배터리 분리막 공급 등 협력 강화를 위해 MOU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어요. SKIET는 중국 청저우 공장에서 생산한 분리막 제품을 신왕다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처럼 국내 기업도 중국과 활발한 MOU를 체결하고 있어요. 내일 새벽 금리가 동결돼서 주가가 폭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